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여기 화곡역 인근으로 저희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죠? 여기 또 단타매도를 몇 분 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두 분 거를 오늘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단타매도 목적으로 우리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집들이 단타매도 되는지,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떻게 되는지, 물건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또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러 이렇게 우리 PD님이랑 같이 왔어요. 여기 화곡동 오니까 다 빌라네. 주변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진짜 다 빌라촌이고, 화곡역 일대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게 처음 경매를 배우시는 분들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빌라를 취득할 수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중에서는 화곡동이 제일 싸나 봐요. 네, 가격도 한 2억대 물건도 있지만 1억대 물건도 많아서 투자본으로 하시는 분들이 투자금 뭐 5천만 원 이하로 서울에 어쨌든 등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세라든지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저도 첫 시작을 화곡동에서 했었거든요. 가장 안정적으로 어디를 투자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서울을 추천드리는데, 투자금이 적다면 화곡동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빌라들 중에서 매도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여기가 화곡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매도된 물건들 보니까 화곡역에서 거리가 좀 멀리 있는 거는 거래된 게 별로 없고, 대부분 이제 화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네, 아니면 10분을 벗어나면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거나,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물건을 찾으실 때 그냥 아무 데에 있는 물건을 찾지 마시고 여기랑 가까운지, 물론 여기랑 가까이 있으면 가격이 또 높아질 겁니다. 그거는 감안을 해야 되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좀 초등학교가 있는지. 왜냐면 초등학교가 왜 중고등학교보다 중요하냐면,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갈 나이 정도 되면 그때 집을 사서 오랫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월세 전세로 살다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면 이제 정착을 하려고 집을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집을 매수하시는 거죠. 매수자분들의 어떤 상황을 보면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자녀 두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걸 찾으면 매도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된 물건에 저희가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어디냐?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경민아트빌이라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2억 8,300에 감정이 된 거를 2억 3,500에 받으셨고, 전용 면적은 11평입니다. 그리고 층은 6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여긴 있어서 오히려 고층일수록 사실 선호도가 더 높아져요. 엘베가 있으면 고층일수록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어진 지는 9년 정도 된, 어떻게 보면 화곡동 내에서는 정말 거의 신축급에 속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일대가 다 구축이거든요. 상대적으로 16년식이면 굉장히 신축급에 속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여서 이 주변에는 방 2개짜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방 3개라고 하면 좀 큰 어떤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용이 11평인데 방 3개를 뺐으면 방 크기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방 크기가 크진 않아도 방 2개인 것보단 3개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도가 좀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주장상 어떤 문제도 없고요. 그 외에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여기에 살고 있던, 보증금 2억 8천에 전세로 살고 있던 분이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나가시고 대항력을 보증공사에서 포기한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이 깨끗한 물건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공시지가는 1억 5,400, 그래서 126%를 하면 1억 9,400입니다. 그래서 받은 가격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1억 9,400에 전세 맞출 수 있는 보증보험 되는 물건을 2억 3,500에 받았으니까 전세가보다 4천만 원이나 비싸게 받았네? 그 정도면 매매가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물건은 매매가 된 물건이고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보증보험과 매매가는 입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클 수도 있어요. 2억 3,500에 낙찰을 받으셨고 잔금 납부를 4월 10일 날 하셨습니다. 매도 계약서는 5월경에 작성을 했고요. 다음 달에 바로 매도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그리고 7월에 잔금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3, 4개월 만에 매도한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7월이기 때문에 이미 잔금을 내시고 입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특장점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벤치마킹해서 물건 찾으실 때 비슷한 걸로 또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비용들 나간 것들 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등기비 380, 그리고 수리비 44만원, 청소비 41만원, 그리고 대출이자 한 240만원 정도가 나갔고, 중개수수료 110만원, 미납관리비 55만원까지 해서 총 한 7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매매를 2억 7,800에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제하고 나면 약 2억 7천 정도, 그리고 취득한 금액이 2억 3,500이니까 세 후로 3,500 정도가 남았겠네요. 비용 다 빼고. 그래서 이 물건은 수익률이 얼추 한 40% 정도는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2억대 물건이니까 들어간 투자금 자체가 한 그래도 5천만 원이 좀 넘어가요. 그래서 수익률이 막 100% 이렇게 되지는 않고 3,500 벌었으면은 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수익률
수익률을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얻으실 레슨은 뭐냐, 전세 보증보험을 기준으로 이제 입찰가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단타 매도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보는 게 아니라 매매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물건은 실제로 2억 7,500에 매도를 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은 2억밖에 안 돼요. 갭이 7천이 이상이 나는 거죠. 그런 물건들도 있으니까 전세만 보지 말고 매매가도 같이 보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단점이라고 하면은 경사가 좀 있어요.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걸어오실 때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랑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상쇄가 충분히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주차 공간, 차량들이 지금 대져 있는 걸 보면 꽉 차 있어도 앞차를 막지 않죠. 이런 구조가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는 어떤 주차 어떤 형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빌라들은 대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뒷차가 주차를 해 있으면 앞차가 앞으로 주차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통로 쪽이 다 지금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주차 공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차도 주차돼 있을 때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차 빼주세요 이렇게 전화할 일이 여기선 없을 것 같고, 그게 이 물건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께 601호고 방세개 화장실 하나 구조의 남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개방감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위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앞집이 있긴 한데 이 앞에 집이 제가 알기로 4층 구조입니다. 그래서 4층까지기 때문에 6층인 우리 집은 막지 않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임장하시면서 위반 건축인지 아닌지, 특히 고층인 집 4층 이상부는 또 위반 건축 사선고도 제한 때문에 사선형으로 짓는데 거길 지붕으로 덮어버리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4층 이상부터는 꼭 덮은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오면 단지가 너무 깨끗해요. 그죠? 쓰레기가 하나도 놔져 있지 않고, 심지어 우편함도 대부분의 빌라들 보면은 막 쌓여있는 호실들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는 정말 한결같이 깨끗합니다. 어제 오늘 온 이 광고 전단지 빼고는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에 관리하시는 그 업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붙여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쪽 입구 쪽에 보면 엘리베이터도 작동 잘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뒤편으로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함도 있겠죠. 아니 근데 화곡동의 특징이, 저도 와서 안 건데 분리수거하는 데가 단지 내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세대별로 앞쪽에 내놓으면 쓰레기 수거하는 트럭이 아마 수거를 해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단지별로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버리셔야 되는데. 지금 화곡동의 매도 사례 첫 번째 거를 봤고요. 두 번째 물건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어가지고 두 번째 물건도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물건도 화곡역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화곡동은 좀 요즘 화곡역 주변으로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물건 가서 한번 다시 브리핑을 드릴게요. 화곡역 인근에 있는 우리 교육생분의 매도 사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편에 보이는 이 빌라 3층 302호를 우리 교육생분께서 단기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지만 단기가 아닌 느낌?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이 이 물건을 가지고 좀 고생을 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경매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는 화곡동 1055-3번지 그레이스빌 302호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고요. 낙찰을 언제 받으셨냐? 작년 10월에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 받은 걸 올해 7월 지난달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9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입찰하기 전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낙찰을 1억 8천에 받으셨고요. 요거는 이제 전용 8평, 그러니까 이 화곡동 일대 8평 9평짜리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 되게 신축이긴 합니다. 2016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대학력 포기 물건이라 권리 분석은 아주 깨끗한 물건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불법 점유자가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으셔서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니, 불법 점유자면 뭐 날리는 돈도 없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가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불법 점유자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가는 사람도 당연히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손해 본 것도 없지만 상대방한테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못 만나서 우리 교육생분이 좀 고생을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10월에 낙찰받고 강제 집행을 1월에 했습니다. 그러고 인테리어를 내보내고 나서 2월 초에 시작을 했고요. 매물 등록을 이제 2월 중순쯤에 시작을 해서 매도를 한 게 5개월이 걸려서 7월 달에, 그래서 7월 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뭐 간단히 브리핑을 드리자면 공시가는 1억 4,100 해서 1억 7,700까지 전세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그거를 거의 전세가 수준으로 1억 8천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잘 받으셨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고요. 여기 화곡역 1번 출구까지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 너무 좋고 준신축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8평 9평이면 거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뭐 거래는 잘 했지만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 2억 1,800에 했습니다. 1억 8천에 받아서 2억 1,800에 매도를 했으니까 약 3,800 정도의 매도 차익이 있고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갔어요. 강제 집행도 하면서. 자, 취득세 법무비 410만원, 대출이자 350, 그리고 중개수수료 200, 수리비가 1,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수익이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강제 집행 300만원, 그리고
있고 대출은 1억 2,300을 받으셔가지고 세후 수익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항상 목표라는 수익률이 이제 40%인데 여기서는 11%밖에 안 남았어요.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나갔고 집에 수리할 것도 많아가지고 수리비 1,500만 원 지출하게 되면서 수익이 정말 악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00만 원이 남았네요. 9개월 만에 1,000만 원. 그쵸.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번 셈이고 들어간 시간과 노력이 다른 보통의 물건에 비해서 몇 배로 들어갔다는 게 또 단점일 수 있고 경매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매도 차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고 인테리어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이 물건을 매도 차익 세전으로 3,800이니까 망정이지 매도 차익이 2,000만 원대였으면 요거 마이너스 나는 물건이었습니다. 3,800 확보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남은 거고 경매에서는 이처럼 알 수 없는 리스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매도 차익을 감안하지 않으면 잘못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명도가 길어지거나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이거를 하는 건데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 같은 경우에도 좀 악질적인 분을 만나서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수익이 높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익이 난 거는 팩트이고 우리가 경매를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좀 악질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났다. 다음 물건 2번, 3번 하면서 그거를 플러스로 더 큰 차익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확률적으로 이런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 케이스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0개 중에 한두 개가 또 내가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임장조사라든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최대한 만나보려고 하셔야 되는 그런 태도를 갖추면서 리스크를 낮춰야 되는 거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생분도 실제로 이 물건으로 상처가 좀 있긴 하지만 공간 임대 사업도 하고 계시고 단타 매도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건에서는 플러스가 나는 걸 아시니까 10개를 하면 한두 개도 나오기 힘든 케이스고 그러면 이제 내가 10번을 단타 매도를 했다면 나머지 9번, 8번은 무조건 플러스가 난다는 거죠. 그냥 보면 이쪽이 다 구축 빌라들인데 반에 쭉 빨간 벽돌인데 옆에 건물도 한 20년 된 것 같고 우리가 받은 물건 이게 거의 유일하게 10년 이내에 들어오는 연식입니다. 그래서 주변 대비 또 신축이면 선호도가 굉장히 또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단타 매도가 그래도 한 4개월 만에 되지 않았나. 반대로 얘기하면 요 일대 화곡역 주변이라고 해도 그냥 그저 그런 구축이라고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화곡동 내에서는 좀 15년 이내 물건들을 보시면 좋겠고 아니면은 이런 구축을 아예 진짜 인테리어를 진짜 새 집처럼 하거나 그러면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들면서 수익률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을 겁니다. 2개 물건 다 같은 스터디에서 매도한 사례거든요. 한 번 매도하니까 되네 해서 또 화곡동 받으시고 계속 화곡동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상처가 있으셔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용기를 그 스터디 멤버분들한테 얻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런 고생을 만약에 혼자 경매 아름아름 하면서 하시는 분이 겪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 경매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한테 한번 데이고 나면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운이 안 좋아서 걸린 케이스고 대부분의 케이스는 수월하게 나가고 불법 점유자도 대부분 본인이 저렴하게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낙찰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이사 준비할게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라고 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다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운이 나쁘게 걸리셨다. 그래서 투자라는 건 여러 번 반복해서 경매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경매 특성상 확인을 다 할 수는 없어. 안 계시거나 부재 중이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매도 차익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반복을 해야 결국 확률 싸움으로 수익을 장기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